육지에서 점점이 떨어져 드문드문 머리를 내민 섬들. 섬에서는 사방에서 바람을 맞고 사방에서 파도 소리를 듣습니다. 멀리 보이는 바다와 섬의 시선을 빼앗기다 어느새 해변 너머 빽빽이 들어찬 숲에 반합니다.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에 눈이 부시다가도 나무 사이로 펼쳐진 바다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300년을 갖고 온 솔숲과 지구의 나이보다 많은 파도가 밀려오고 쓸려나가는 곳, 숨겨진 절경 곳곳에 이야기를 품고 사람들을 맞이하는 우리나라 서남쪽 끝에 있는 섬 관매도. 전설의 섬이라 불리는 관매도의 해송림에 숨겨진 이야기 궁금하지 않나요? 지금 그 여행을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의 환경전문기자 조홍섭입니다. 한려해상공원의 하나인 관매도는 고운 모래를 자랑하는 초승달 모양의 백사장으로 유명한데요. 해수욕장 뒤에는 방풍을 목적으로 조성한 해송림이 푸른 바다와 어우러져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소나무 숲을 따라 산책길이 조성돼 있어 산책을 즐기기에 좋고, 더운 여름 해수욕과 산림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그러나 최근 병충해와 태풍의 피해로 해송림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과연 기암괴석과 울창한 해송림이 어우러진 관매도는 우리를 어떻게 반겨줄까요? 지금 떠나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5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진도. 관매도로 가는 배를 타러 팽목항으로 갑니다. 진도군 서남쪽 끝에 자리 잡은 팽목항은 규모는 작지만 조도나 관매도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는 유일한 항구입니다. 사람과 차가 함께 탈 수 있는 페리를 타고 관매도 가는 뱃길에 오릅니다. 관매도로 가는 배는 면 소재지인 조도를 거쳐 가는데요. 1시간 남짓 뱃길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뱃놀이라도 나온 듯 설렘에 들떠 어수선한 시간도 잠시 하얀 포마를 내뿜는 페리의 뒷공무니에서부터 울렁울렁 나아가는 뱃머리까지 새떼처럼 많은 섬들이 무리를 이룬 조도군도에서 크고 작은 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렁이는 바다 물결을 닮은 이 섬의 능선에 감탄하다 보면 나도 좀 보라는 듯 또 다른 섬이 나타나 눈길을 빼앗아 가는데요. 과연 섬이 많은 바다라 다도해라 부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행의 목적지 관매도가 보입니다. 드디어 관매도에 발을 디딥니다. 그 어느 때보다 목적지 도착이 반가운데요. 서울에서부터 관매도까지는 제법 긴 여정이었습니다.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리에 속하는 관매도는 구릉지대에 이루어진 섬으로 남쪽과 남서쪽에 파도에 깎여 만들어진 해시계가 잘 발달해 있습니다. 섬의 북서쪽에는 3km 길이로 펼쳐진 관매도 해수욕장이 아름답기로 유명한데요. 바닷물의 깊이가 완만하고 모래사장이 깨끗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특히 모래사장 뒤로 병풍처럼 둘러쳐진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해송림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한강로를 지나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숲의 기온을 느끼죠. 여기서 이 소나무 숲에서 별도 효과를 누린다는 것보다는 자연 상태의 기체험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수욕철에는 이 해수욕장 이쪽을 많이 이용하고, 그럼 요새는 대부분이 해수욕보다는 하늘달이라든가 방화섬 이런 식으로 그 등산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철썩이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관매도 해변에서 이어진 산책길로 걸어가 봅니다. 마실길이라 이름 붙여진 길로 접어들자 울창한 곰솔숲이 펼쳐집니다. 숲속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파도소리, 바람소리가 멈추고 숲이 주는 특유의 안온함이 밀려듭니다.
이 섬에서만 몇백 년을 살아온 소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그 둘레를 살피고 고개 들어 가지 끝을 바라보며 숲에 인사를 건넵니다. 고요함으로 대답하는 소나무 가지에 바위나 나이든 나무에 붙어 자란다는 이력초가 일가를 이루었네요. 노송이 손님맞이 치장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 증식에 성공한 멸종위기 야생식물 1급인 풍란이 돌베기 아이의 머리카락처럼 소나무 줄기에 비죽 솟아 있습니다. 관매도 숲을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이게 마을 주민들이 이 소나무 숲을 보호하고 가꾸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는 더 뛰어난 걸로 어제 이제 그 마을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소나무 숲을 가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들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이나 서해안, 남해안 쪽에 보면 대부분 방풍민 개념으로 소나무 식재를 많이 하는데 그쪽에서는 형식적으로 지금 몇 그루가 남아있는 게 고작인데 여기는 이 대단위로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그래도 보통 300년에서 한 350년 그런 된 것들이 같이 여기 저쪽 초등학교 옆쪽으로 갔을 때 일엽초고 풍란이 소나무에서 자생하는 걸 보고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획의 피해가 심각한 풍란인데요. 모쪼록 많은 개체가 완전히 복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매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는 1600년대 무렵으로 강릉 함씨가 들어와 마을을 일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해송림은 주민들이 살기 위해 조성한 인공림인데요. 우람한 곰솔로 우거진 해송림은 북서풍이 불어오는 모래언덕에서 바닷바람과 모래로부터 마을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모래밭에 소나무로 심고 가꾼 우리의 선조들. 폭이 200m, 길이가 2km에 달하는 솔숲은 그 자체가 소중한 유산입니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이런 식생들이 나무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처한 환경들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지금 관매도 이 솔숲 안에 일엽초나 풍란이 자생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환경이 다른 곳에 비해서 이 관매도 요 해송숲 안에 자연 환경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 아름다운 숲 대상을 좀 여기가 수상을 한 것 같아요. 예. 아름다운 숲이 있는 관매도. 그런데 관매라는 이름은 어디서 따온 것일까요? 그 답은 섬 군데군데 피어난 매화에 있었습니다. 보다라는 뜻의 한자말 관자와 매화의 매자가 만난 관매. 우람한 솔숲과는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하는데요. 저기 선착장에 보면은 매화꽃이 엄청 피었습니다. 그래갖고 볼만한 매화꽃이 피었대갖고 그래가지고 볼매했는데 이제 관매도로 이제 원래 이제 바뀌었죠. 그게. 볼매라는 이름도 근사하군요. 요즘 말로 볼수록 매력 있는 섬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관매도에는 뛰어난 풍광으로 꼽는 관매 8경이 있습니다. 제1경은 바로 관매도 해수욕장입니다. 그리고 남근 모양의 바위가 우뚝 선 제2경 방아섬, 제3경 돌묘와 꽁돌, 관매도 서북쪽 해변의 제4경 할미 중드랭이굴, 두 바위섬을 잇는 제5경 하늘다리, 선녀들이 목욕을 했다는 제6경 서들바굴 폭포, 구렁바위가 있는 제7경 다리여, 벼락바위로 불리는 제8경 하늘탑. 각각의 경관에는 저마다 붙여진 이름과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설의 섬이라는 별명이 그럴듯합니다. 어떤가요? 볼수록 매력 넘치는 섬 관매도. 여행의 또 하나의 즐거움으로 관매 8경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이제 소나무도 사람이 살만하니까 이거 생긴 사람들은 옛날에는 거기서 생기면 거기서 많이 살기 마련이고 여기서 멀리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차원 섬, 요 저도서라면 저도서 그냥 살고 역시나 6km 가는 수도인데 근동에서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이 많았죠. 네. 그렇게 지금 대화도 이런 섬이고 이런 섬으로 많이 갔어요. 옛날엔 전부 가차원으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심했죠. 사람이 사는 곳이라 소나무를 심었다는 마을 사람의 이야기가 그럴듯합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 나무를 심었지만 나무와 숲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줍니다. 여기 요즘 개화하는 건가요? 저 7월부터 향기가 왜 의아리냐면요. 향기가 좋았고 향기 맡고 으아 한다고 해서 의아리입니다. 미나리 아제빛과의 덩굴나무인 의아리꽃입니다. 여름에 흰꽃이 피고 뿌리는 약재로도 쓰입니다. 신봤다. 좀 이따가 아니 수컷이 아닌가 봐요? 색깔이? 글쎄요. 이제 한번 은밀히 들춰봐야 되겠네. 밤에? 아니 좀 이따 색깔 변하겠다. 소나무 비단벌레를 발견하고 아이처럼 소리를 지르는 일도 숲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소나무 비단벌레는 금가루를 덮어 쓴 모습이 화려한 커다란 비단벌레인데요. 오랜만에 자연 상태의 소나무 비단벌레를 보니 저도 무척 반가웠습니다. 참 고마운 숲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과 더불어 사는 해송림에도 최근 위기가 닥쳤다고 합니다. 관매도 해송숲이 전에는 마을 주민들이 많이 지켜줘서 이만큼 왔는데 그 2004년 또 2차 솔꼭지 깍지벌레가 대량으로 발생을 해서 그때 지금 이 해송숲의 뭐 한 30% 정도가 고사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 치유와 그다음에 이제 생육 환경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금 1년에 뭐 3억, 4억 국비 예산 투입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충해로 기세와 상태가 나빠진 숲에 소나무 좀까지 발생해 소나무가 연이어 고사하고 태풍으로 인해 염해와 풍해 때문에 소나무들이 누렇게 말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해송림의 북쪽 절반은 심각한 손상을 입었는데요. 숲의 가장자리는 더 쉽게 허물어집니다. 숲 본래의 바탕이 파도가 실어온 모래가 낮은 구릉 모양을 만들면서 섬 안쪽으로 쌓이고 쌓여 발달한 해안 사구 위에 조성된 까닭입니다. 해변에서 뿌리를 드러내고 죽어가는 소나무의 모습이 처참합니다.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런 모래 언덕이 있었고 저 뒤쪽으로는 쭉 그 모래 언덕이 또 뒤에 그렇죠. 연결돼 있었던 네. 그 지형 로 추정을 하죠. 그런 것 같죠? 그죠? 네. 모래바람을 막아준 300년 역사의 관매도 해송림. 앞으로 이 숲을 우리가 어떻게 보존해 나갈지 곰곰 생각해 볼 일입니다. 순록 화렵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난대림, 구실잡밥나무나 호박나무 같은 경우들을 이제 식재를 해놓고 아니면 자생적으로 자라는 나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소나무하고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소나무의 생육 환경에는 앞으로 갈수록 지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여기는 인위적인 간섭이 사람들이 간섭을 해야지 이 소나무 숲이 보호되지 그렇지 않고 자연 생태로 놔두면 요거는 향후 글쎄요 50년 한 60년 후에는 이 소나무 생육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깍지벌레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많고 그러는데 그런 것만 예방을 잘하고 그러면 보호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숲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 관매도 해송림에서 사람은 난개발도 무분별한 벌목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나무를 심고 가꾸었는데요. 그럼에도 자연은 이토록 엄혹한 얼굴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참을 우러러봐야 저 높은 가지 끝을 보이는 곰솔. 이 아름드리 소나무가 모래 언덕에 더 깊은 뿌리를 내리도록 사람이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생명을 잃어가는 해안의 나무들과는 달리 생명을 얻은 듯 쉼 없이 움직이는 파도가 야속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햇빛에 반짝이고 바람이 일렁이는 바다를 미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관내 8경 중 제5경인 하늘다리로 가는 길. 섬 뒤쪽으로 일렁이는 파도와 하늘빛이 조화를 이루는 해안 절경 또한 장관을 이룹니다. 제3경으로 꼽히는 돌묘와 꽁돌을 먼저 둘러봅니다. 지름이 4에서 5m 정도인 바위 꽁돌. 그 앞에 왕의 무덤을 닮은 돌묘. 옥황상제가 애지중지했다는 꽁돌과 꽁돌을 찾으러 왔다가 옥황상제의 명을 잊어버린 하늘장사가 묻혔다는 돌묘.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한껏 드높입니다. 저 해수욕하러는 이날부터 우리 어려서부터 왔거든요. 더우니까 여기 피서가 왔었어요. 그때만 해도 관공서에서 많이 오고 학교에서 많이 오고 그런 개인적으로는 잘 안 오는데 옛날에는 학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같이 오는 것이 학교죠. 초등학교. 소풍 온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관매도는 있는 그대로가 최고의 놀이터이자 최상의 교실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늘다리는 파도가 갈라놓은 바위 사이에 걸쳐진 3m 정도의 다리입니다. 50m 정도 높이에 있는 이 다리 중간에는 투명한 창이 있어 다리 아래를 볼 수 있는데요. 아득한 낭떠러지를 보노라면 이 다리가 왜 하늘다리인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하늘다리는 옛날 방아섬에서 방아를 찢던 선녀들이 잠시 날개를 벗고 쉬어가는 곳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답니다. 수평선이 없이 볼록볼록한 파란 바다와 어우러진 초록빛 나무, 기괴한 모양의 바위들. 역시 선녀가 쉬어갈 만한 풍경이지요. 여기는 지금은 이제 연료 개념이 대부분 집에서 LPG 가스를 사용을 하고 전기로 연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난방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전에 한 70년대, 80년대는 여기에 하층에 있는 소나무 가지를 전부 다 동네 주민들이 긁어다가 연료로 썼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으다 보니까 소나무 밑에 굉장히 다양한 하층 식생대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소나무한테는 이게 안 좋은 환경이 됩니다. 땔감으로 쓰기 위한 낮은 가지 벌목이 솔숲의 보존에는 도움이 되었다는 말인데요. 참으로 오묘한 숲과 사람의 동거입니다. 최근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관매도와 관매도의 마을들이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과 소박하고 아담한 마을의 풍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 깊었던 모양인데요. 하지만 관매도에는 섬을 찾는 사람들이 편히 이용할 만한 식당이나 화장실 등이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관매도가 가진 천혜의 아름다움은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설레게 합니다. 파도가 잔잔한 날에 바다와 섬은 서로 사랑을 나누는 듯 천만 번의 물결로 어루만지고 수천 그루 나무가 가지를 흔들어 그리움을 보냅니다. 관매도 제2경 방아섬으로 가는 길. 숲 가장자리에 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자라는 한해살이풀 꽃며느리 밥풀을 만났습니다. 이 풀에는 슬픈 사연이 있는데요. 시집살이에 몹시 배가 고팠던 며느리가 시어머니 몰래 밥풀을 훔쳐먹다가 들켜서 모진 매를 맞고 죽었는데 그 혼이 꽃며느리 밥풀이 되었다고 합니다. 슬픈 사연과는 달리 그 자태와 빛깔은 참으로 곱습니다.
관매도리의 동북쪽에 위치한 방아섬으로 가는 길. 해수욕장과 달리 바위와 자갈이 많습니다. 방아섬 정상에는 방아처럼 생긴 남근 바위가 있는데요. 옛날부터 아이가 없는 여인들이 이 바위 앞에서 정성껏 기도하면 아이를 갖게 된다는 전설이 있어서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섬이 많은 바다에서 섬과 섬 사이로 해가 지네요. 따뜻한 노을을 삼키는 중인지 파도 소리도 잠잠해집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오래 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아니, 꼭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숲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후손들한테 그대로 오롯이 물려줘야 될 그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숲이 보호돼야지,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지만 그런 사회 인프라가 지금 구축돼가는 경우가 많고, 지금이 다시 이제 트렌드가 숲치유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서울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각지에서 사시는 분들이 관매도를 찾아왔을 때 관매도에 있는 이 해송숲에서 자기가 자기만의 시간, 가족들끼리 와서 가족들만의 시간을 가지고 갔을 때 정신적인 그 행복감을 가지고 가면 굉장히 도움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숲들은 글쎄요, 인간이 간섭을 해서라도 이거는 유지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잦은 해무에도 솔숲이 있어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람을 막아주고 모래를 걸러주는 해송림의 역할은 처음으로 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사는 옛날이나 나무를 가꾸고 숲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사는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관매도 해송림은 사람이 필요에 의해 만들었지만 그 어느 숲보다도 자연의 위대함을 잘 알려줍니다. 솔숲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300여 년 전에 300여 년 후를 내다본 우리의 조상들처럼 다시 앞으로 300여 년이 흐른 후의 모습을 그려보면 어떨까요? 짭조름한 바다 내용은 물론 솔솔 풍기는 소나무의 향기까지 더한 산책을 나섭니다. 눈이 호사하는 해변의 산책이 지겨우면 청량한 숲길로 다시 들어서면 됩니다. 관매도를 떠나기가 지상의 낙원을 떠나는 것처럼 아쉽습니다. 이 낙원이 지상에서 영원하길, 사람도 자연도 서로를 해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총 연장 3km의 관매 해수욕장 뒤편에 50에서 100년생인 아름드리 해송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관매도. 면적이 약 10만 제곱미터로 해변 송림 가운데는 국내 최대 규모인 관매도 해송림은 지난해 시민단체인 생명의 숲으로부터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병충해와 태풍 피해로 흔들리고 있는 해송림. 이제는 솔숲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숲의 생존을 돌봐줘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한국의 숲,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